웬일인지 올해는 한국 코미디 영화의 타율이 의외로 제법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1월에는 큰 기대를 받기엔 어려운 영화였으나 실화의 힘을 바탕으로 적당한 각색과 연출로 재미를 더했던 시민덕기가 환대를 받았었고, 원작의 B급 감성을 매끄러운 현지화로 잘 녹여낸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참 재밌게 봤지만, 흥행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핸섬 가이즈도 다행히 입맛에 맞는 분들이 많으셨는지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럿은 소재부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조정석 씨만 믿고 봤다가 꽤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도 설마 그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세 편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들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몇 안 되는 영화에 속해 코미디 영화가 나름 좋은 타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류승룡 씨와 진성규 씨에다가 작가도 극한 직업에 참여했던 분이라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게 했던 아마존 활명수는 야구로 치면 100타수 1안타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형편없는 타율로 실망만 가득 안겼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차라리 크로스가 더 재밌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아마존 활명수라는 제목은 소화제로 유명한 바스 활명수도 떠오르고, 박명수 씨의 유튜브 채널인 활명수도 떠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에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장면 센스가 돋보입니다. 이 센스만큼 각본과 연출도 좋았더라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영화였겠지만, 불행히도 정반대로 시작하자마자 촌스럽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아마존 상공을 지나가다가 악천후를 만나 류승룡 씨가 연기한 주인공인 조진봉이 추락하게 되는데, 용케 살아남아 아마존에 살고 있는 3명의 원주민을 만납니다. 딱 여기까지의 과정을 채운 연기와 연출을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란 의문을 가졌으나, 의외로 각 소재 간의 연계와 의미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길게 줄거리부터 소개할게요.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궁 선수였던 조진봉은 이제 한 회사에 간신히 붙어있는 신세입니다. 해가 셋이나 있는 가장이란 위치에 비하면 이렇다 할 능력도 못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회사에서는 조진봉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남미의 볼레도르라고 하는 작디 작은 국가와 금강 개발을 놓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볼레도르는 전 세계에 자신들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몇 달 후에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데다가 이 회사에는 조진봉도 있으니 감독으로 와서 메달만 따게 해주면 기꺼이 금강 개발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바람에 조진봉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별 수 없이 볼레도르로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마존 3인방을 만난 덕에 목숨을 건지고 우여곡절을 거쳐 볼레도르에 가지만, 역시나 선수들의 실력이 형편없어 5, 6개월 만에 메달을 따는 건 불가능해 낙담하고 맙니다. 그 순간 조진봉은 신궁이나 다름없는 활솜씨를 보여줬던 아마존 3인방을 떠올려 선수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마존 3인방의 부족은 볼레도르에게 오랜 삶의 터전을 빼앗겨 오지에 오지로 내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볼레도르를 향한 3인방의 감정이 좋지 않아 조진봉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뻔했으나, 신의 한 수로 잔머리를 굴려 만약 메달만 딴다면 부족의 땅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마존 3인방은 조진봉과 함께 우리나라로 와서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합니다. 사실 제 아무리 아마존에서 활로 날고 기었다고 해도 고작 몇 달 만에 양궁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라는 건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설정입니다. 실화가 아니고서야 제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현실성이나 개연성 등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만, 아마존 활명수는 코미디 영화라는 특성으로 약간의 자비와 관용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영화는 스포츠 워싱과 무분별한 아마존 개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 등의 소재로 엄연히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이슈와 의외로 가득한 시선을 갖고 있어 제작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호감이 갑니다. 게다가 운도 어찌나 좋은지 불과 석 달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양궁이 사상 최초로 전정목을 석권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이 기세를 잘 타면 흥행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존 활명수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 맞추지 못하고 사방에 구슬이 나뒹구는 난장판으로 만든 꼴입니다. 맹세코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존 활명수를 보면서 도입부에 류승룡 씨의 연기로 딱 한 번 웃었습니다. 그 외의 긴 시간 동안에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주말에 봐서 다른 관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웃음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크로스가 더 낫다고 한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아마존 활명수는 코미디 영화라고 하기엔 호흡이 너무 깁니다.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길다는 인상을 받은 장면이 많아 몰입과 흥분을 끌어올리기는커녕 되려 지루함만 지속시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 상영 시간이 1시간 45분 안팎인 영화가 아마존 3인방이 한국에 와서 양궁 연습을 시작하는 데까지 장장 50분을 소비합니다. 사실상 이제 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달하려고 절반 가까이 쓴 영화라면 막말로 더 볼 것도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예상을 전혀 빗나가질 않아 양궁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따야 한다는 전제는 어느새 빛 좋은 개살구 취급을 받습니다. 애초에 아마존 3인방이 무시무시한 활솜씨를 자랑한다는 것에 기대려고 한 건지 연습하는 과정부터 부실하다 못해 구색과 추기에 가까울 정도로 대충 때우는 건 양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괜한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배착으로 생긴 폭풍이 후반부에 무지막지하게 들이닥치는 탓에 정작 대회로 들어가서까지도 아무런 긴장을 조성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으로 일관합니다. 메달권 진입이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에 부족의 명운이 달렸다는 걸 고려하면 대회를 지켜보는 관객이 동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했으나 염치가 있다면 어차피 코미디 영화라는 걸 방패 삼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설상가상 그 와중에도 얼토당토하는 코미디를 삽입해 가뜩이나 미약했던 집중력마저 붕괴시키고 연이어 벌어진 경기도 무색무취하게 연출하는 탓에 그렇게 길었던 전반부가 결말의 드라마틱한 서사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궁색한 변명도 내세울 수 없게 만듭니다. 아울러 언어의 장벽이라는 불가피한 한계를 간과할 순 없지만 아마존 3인방에게 각각의 성격만 부여했을 뿐 영화 내내 조연이라 하기에도 머쓱한 역할을 줘서 좋은 소재를 더더욱 휘발시키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백반양보에서 양궁대회는 스포츠의 긴장을 살리지 못해 아쉬웠던 걸로 넘어간다면 과연 코미디 영화로서는 괜찮았을까요?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아마존 활맹수는 아마존 3인방이 양궁 연습에 들어가기까지 50분이 걸리는 거지 한국에 오는 시점은 더 빠릅니다. 그 사이를 뜬금없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아마존 원주민 버전으로 채우는 것도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에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데 수십 년 전에나 먹혔을 법한 구시대적인 개그를 내미니 웃고 싶어도 도저히 웃을 수가 없습니다. 피시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청계천에서 화살로 물고기를 잡질 않나, 애를 구한답시고 자동차에 화살을 쏘질 않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을 지펴 닭을 굽질 않나, 이런데 민감한 관객들의 눈치를 살펴 애써 문화적 차이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둘러대지만 저는 그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개그로 웃기려는 안이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 뿐입니다. 특히 진성규 씨가 연기한 빵식이는 누구라도 나서서 말려야 했을 분장과 의상으로 활개를 치는 바람에 구시대적인 개그라는 이 영화의 불명예스러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1등 공신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배우의 잘못일까요? 류승용 씨와 진성규 씨는 안쓰러울 정도로 자신의 연기에 몰두하려고 갖은 용을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반면 몇몇 좋은 소재에 의존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다버린 채 식상하고 무의미한 이야기로 채운 각본에다가 그런 각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휩쓸려 오로지 과잉으로 점철한 연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소재를 가졌지만 30년도 더 전에 나온 쿨러닝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초에 개봉했던 넥스트 골윈즈와 비교해도 아마존 활명수가 얼마나 속이 텅 빈 감정인지를 알 수 있죠. 이럴 거면 그냥 코미디의 톤을 낮추고 스포츠 휴먼 드라마로 방향을 바꾸는 게 훨씬 낫을 것 같네요.